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의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프랭클은 현대인은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자, 그럼 프랭클은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문단은요, 심리치료에 대한 기존의 견해와 다른 프랭클의 견해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랑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가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은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을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인간의 무의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동의하면서도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프랭클의 생각입니다.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정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아들러의 심리학이 프랭클에 미친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다.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인간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킨 데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아들러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였지만 원천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자, 그럼 인간 본질에 대한 프랭클의 생각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하였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 5문단은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문단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맞설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프랭클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중심화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심화제는요, 프랭클의 심리학과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이론들 간의 관계 속은 뭐가 될까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답의 근거는 2문단과 3문단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을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라고 보았죠.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보았다. 4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어요. 열등감 극복 과정에서 부적절한 삶의 목적 설정이나 부정적 행동의 선택으로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보았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이 부분이 틀렸죠. 답의 근거는 3문단에 있었습니다. 우월성에 대한 추구가 열등감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죠. 선지 4번. 프랭클은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 존재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답의 근거는 3문단에 있었죠. 선지 5번.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맞습니다. 답의 근거는 3문단에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기획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랭클이 원초적 욕구를 인간의 본질로 보지 않은 이유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자, 그럼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2번이네요.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죠. 자, 답의 근거는 1문단과 5문단에 있었는데요. 프랭클은 현대인의 고통이 실존적 공허감이라고 보아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은요.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프랭클은 원초적 욕구에 대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견해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선지 4번에서는요. 극복하고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프랭클도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 존재임을 인정했고요. 선지 5번. 원초적 욕구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프랭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한 반응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볼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 수용자들이 보인 태도는 다양하였다. 자, 그럼 인간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 좌절한 존재가 되겠죠. 자포자기.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거나 독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적절한 거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을 통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프랭클은 고통을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라고 보았죠. 선지 2번.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좌절한 이게 아니라요.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선지 3번.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이 부분이 아니라요. 프랭클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 4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한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이 부분이 틀렸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통에 좌절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선지 5번.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6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었고요. 프랭크는 상황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윗글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A는 형과 비교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 건강하고 활달한 모범생이었으나 A는 병치레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자, 그럼 A는 어린 시절에 고통을 겪었어요. 이후 신체적 병은 나았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매사에 자신감 없이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A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 심리적 고통과 부정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러 가볼까요? 선지 1번. 프로이트의 심리 치료는 A의 어린 시절을 주목하여 당시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어린 시절에 좌절된 쾌락 의지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정을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2번. 프로이트의 심리 치료는 A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잠재된 무의식 속 원초적 욕구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권력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답은 선지 4번입니다. 선지 5번도 살펴볼게요.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A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